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큰 빚을 져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을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면 빚이 탕감된다. 그렇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죽길 바랄까요? 오래오래 살길 바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곽찬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왔는데요.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뭐 대통령 근저당이다, 뭐 하루가 다르게 널뛰는 뭐 SK 하이닉스 주식 때문에 뭐 다들 지금 막 뉴스들이 그것만 나오는 것 같은데 조용히 묻힌 뉴스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얘기하시는 석션 의료행위 판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었죠. 보면은 대법원 간병인 석션 의료법 위반, 간병 대란 오나. 간병인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석션 지시한 의사는 벌금형. 이거 딱 보는 순간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마 이제 의사 선생님들 대학병원에서 일해보신 적이 있는 선생님들이면 다 알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나이 든 환자들 빨리 죽으라는 거구나.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느냐, 뭐 억측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셔도 소용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나이 든 사람들 빨리빨리 치우기 위한 판결이고 그렇게 하는 게 나라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와병 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어떤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영수발 들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연명치료를 하는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분명히 뭐 생명 존중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반하는 판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대학병원이나 이런 요양병원 같은 데 보면 본인이 제대로 가래를 삼키지 못해가지고 계속 가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기관 절개를 했다든지 다른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가래 석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석션을 일일이 매번 의사가 할 수 없으니까 보통 간병인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석션을 해주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간병인 대상 석션 교육과 시범도 금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거기다가 지금 이 기사를 잘 읽어보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나왔는데, 의사한테 벌금 200만 원은 지금 우리 의료법이 바뀌어가지고 벌금 200만 원 받으면 이제 의사 면허를 상실하게 되죠. 선고유예라는 거는 뭔지 찾아보니까 앞으로 2년 안에 아무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 추가적인 죄를 짓거나 뭐 다른 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제 그 죄가 없어지는데, 그 안에 만약에 죄가 있으면 원심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결을 받은 의사 선생님은 이제 뭐 어떤 내과 선생님인지 재활학과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이 판결을 받고 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최소한 석션 물리는 건 이제 아예 못하는 거야. 만약에 이 선생님이 내과나 재활학과 선생님이라면 제 생각엔 사실상 뭐 어떤 반쪽짜리 면허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이라든지 어떤 석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뭐 당직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못하게 될 테니까 그냥 말 그대로 외래만 봐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적어도 다른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석션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나도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면허가 잘리고, 면허가 잘린다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10년 이상 투자해서 얻은 어떤 이런 커리어, 뭐 밥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기사한테 면허 뺏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냥 직장을 잃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쿠팡 알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제 정말 석션이나 이런 거를 못하게 될 텐데, 이게 참 정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석션을 물려줄 정도로 숨을 잘 못 쉬고 가래가 계속 나온다는 분은 하루에 이 석션 할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정상적으로 가래를 못 뱉고 침을 잘 삼키고 이런 게 연화작용이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걸 텐데, 하루에 한 20번쯤 석션 할까요? 제 생각에 20번 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잘 때는 어떡할 건데? 여기도 지금 기사에 보면 새벽 3시에 석션 물려놨다가 뭐 저산소성 뇌손상이 왔다는데, 그러면 사실 이것도 너무 가혹한 게, 간병인 입장에서 하루 종일 뭐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뭐 20번 하루에 석션한다 치면 석션할 때마다 의사를 불러야 된단 말인가? 그럼 병원에 얼마나 많은 와상 환자들이 있을 텐데 그 환자들이 전부 다 석션할 때마다 의사를 부르고 병원에 의사가 몇 명인데 의사 부족하다면서요. 또 이 얘기 가지고 또 의사 또 증원한다는 얘기 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판결을 내린 판사님들이 바보가 아닐 거예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일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일부러 내린 거야, 이건. 나라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바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거지. 이게 지금 1심이라고 해도 사실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지금 대법원 3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번복도 안 돼요. 이제 끝난 거야. 대형 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급에서 뭐 제대로 된 통계를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일 많은 사인 중에 하나가 흡인성 폐렴이거든요. 결국 폐렴으로 죽는 건데 가래의 흡인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는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 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나오겠지. 이 판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물론 이 판결이 뭐 사람을 죽인 거냐고 항변을 한다면 뭐 꼭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으니까 뭐 그럴 순 없겠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어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죽게 될 텐데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이제 여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었을 때야 물론 사람들이 나라의 생산적인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국방도 하고, 지금 아마 누워 계신 분들이 뭐 6.25 때 나라 지키고 70년대 월남전 파병도 갔다 왔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참 큰 빚을 진 것인데 어쨌든 지금 와가지고는 천문학적 비용이 그분들 간병비하고 의료보험료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병실에 누워있을 때마다 아마 천문학적인 금액이 계속 나가고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쨌든 지금 생산적인 활동을 나라 입장에서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 주시면, 표현이 참 그런데, 그분들이 죽어주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50%는 나라에서 상속세로 몰수할 수 있고 더 이상 간병비랑 의료비나 부양비로 국민연금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료가 아껴질 수 있겠죠. 지금 나라에 돈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건강보험료 인상 기사 나왔었잖아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전부 다 올려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돈 올리고 적게 버는 사람도 올린다고 했다가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으니까 실시 하루 전인가 다시 철회한 이런 이벤트도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병원 옮길 때마다 CT, MRI 또 찍었는데 내년부터는 QR로 공유한다.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근데 CT, MRI를 또 찍는 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1년 전에 찍은 CT랑 지금 찍은 CT랑 같을 수가 있나요?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암 같은 게 생기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기기가 다 달라요. 병원들마다. MRI도 그냥 다 같은 MRI가 아니에요. 어떤 병원은 1.5 테슬라, 어떤 병원은 3 테슬라짜리 고해상도 MRI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죠. 앞전에 찍은 MRI랑 지금 찍은 MRI가 같을 수가 없지. 근데 그런 걸 찍을 때마다 나라 입장에서는 문재인 때 MRI 급여화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MRI 같은 거 찍을 때마다 나라에서 몇십만 원씩 계속 돈이 나가는데 이제 그 돈 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나라에 돈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돌파구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 문제가 정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뭐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출산율을 현실적으로 높이기가 어려우니 고령자들이 빨리 죽는 쪽으로 나라에서는 정책 방향을 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령자가 죽어져도 인구 피라미드에서 아래가 두껍지가 못하다면 지금 위에가 뚱뚱한 게 문제잖아요. 그럼 위쪽을 없애면 되잖아.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되겠지.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저도 결국 늙을 텐데 지금 미래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시지 말고 또 힘든 시기지만 또 탈출구를 한 번씩 다 모색해 보면서 잘 살아나가시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